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존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존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상처받는 일이 드물거든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오해가 생기기는 하는데 그 오해를 풀려고 소통을 하다가 더 큰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꼭 풀어야 한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상대방의 상황과 나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게 이제 상황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인연이 안 될 때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꼭 내 잘못이지는 않다라는 것을 혼자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계속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내 잘못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일어날 수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다시 잘못을 수정해 나갈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그 잘못에 대한 사과를, 나의 반성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또 그 인연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이제 반성하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 잘하고요. 앞으로 만날 상황에서 더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어, 포기도 배우면서 포기하기도 하고 또 노력하기도 하고 저의 그 선을 알게 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더 확신을 가지고 제 자존감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제 지금 제가 하는 말들도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럼 제가 도움을 정말 좋아하는 구절들이거든요. 제가 이 구절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책들도 많은 도움을 얻었지만 제가 지금 계속 어, 1, 2, 3위를 뽑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파울로 코엘료의 포르토벨로의 마녀라는 책 속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 죄송해요. 목소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저 자신이 되어가는 삶의 여정에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누가 되어가느냐?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하여튼 너무 좋은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지영님의 내가 어떤 삶을 살던 단골, 제가 좋아하는 책들, 작가들 지금 계속 단골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책들도 많이 읽었지만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들이. 자,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책은 공지영 작가님의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내용에서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되게 저에게 큰 영향을 준 거는 1위 첫 번째 책부터지만 여운이 많이 남는 거는 이 거꾸로 순인 것 같아요. 제 마지막에 읽을 것은 노래 가사예요. 번역한 거고요. 제가 쿵푸 팬더를 좋아하는데 쿵푸 팬더에 나오는 가사를 번역한 걸 제가 보고 그 문구가 너무 좋아서 이제 기록을 해두고 한 번씩 보면서 되새기는 글인데요. 요것도 쿵푸팬더에 나오는 요 구절도 낭독을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낭독부터 할까요? 낭독부터 하겠습니다.
포르토벨로의 마녀, 파울로 코엘료. 다른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요. 사람들의 생각이란 몇 년, 몇십 년, 아니 몇 세기가 흐르면 바뀌는 것들이니까요. 다른 이들은 긴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요? 행복을 바라진 마세요. 그건 너무 쉽고 따분한 일이니까. 사랑만을 원한다고도 하지 말아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냐고요? 당신 삶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삶을 최대한 치열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죠. 덫이 입을 벌리고 있지만 무한한 기쁨이 깃든 삶 말이에요. 덫을 주의하면서 거울 속 저 여자가 되는 기쁨과 모험을 경험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존재랍니다. 긍정적 사고라는 신조 아래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강하고 능력 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요.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당신처럼 성장해 가는 단계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이지만 의심에 빠질 때마다 내가 제안한 대로 하세요. 당신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증명하려 애쓰는 대신 그저 웃으세요. 근심과 불안한 마음을 접고 웃어버려요. 유머를 가지고 자신의 번민을 직시하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두 번째 책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공지영.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을 감상하렴. 내가 좋아하는 푸른 젊은 날이 한순간 한순간씩 가고 있다. 내가 졸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러니 민감해지렴. 나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 너를 응원할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날개를 마음껏 펼치거라.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우리는 가끔 어처구니 없는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모욕의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하지. 너의 선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너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설사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일을 마음속으로 자리매김할 수는 있다는 거야. 그건 우리에게 달린 일이거든. 그리고 우리에게 달릴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해. 오늘 아침에 우연히 마주치게 된 모욕에 오늘 하루를 내줄 것인가? 생명이 약동하는 이 5월의 아름다움에 내 마음을 내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너 자신이지. 그것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너의 선택이라는 거야. 살짝 멘트를 좀 하자면요. 두 번째 책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제가 상처를 받지 않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일어나는 걸 제가 막을 수도 있고 막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마음에 새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제가 크게 상처를 받진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에서는 나 자신이 되어가는 기쁨 그 자체에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에서는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나의 마인드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쿵푸 팬더 OST에 나오는 외국 노래예요. 그 영어 노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목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예전에 한국어 번역해 놓은 가사만 옮겨 놓은 거라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미래는 두렵지만 이것은 내가 써가는 내 인생의 책이야. 부러지지 말고 구부리는 법을 배우렴. 싸울 뿐만 아니라 이겨내야 한단다. 넌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다. 내가 계속 해 나가기만 한다면. 넌 타고난 거야. 그걸 왜 알아보기 힘드냐면 아마 나에게 의지하기 때문일 거야. 여행은 외로운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멀긴 하지만 언젠가 너는 떠나야 해. 그리고 스스로 너의 영웅이 되거라. 그리고 쿵푸팬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어떤 것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으면 너는 단지 그것을 특별하다고 믿으면 된다. 제가 여기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부러지지 말고 구부리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요. 어쨌든 요 부분, 요 구절을 명심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의지박약이에요. 누군가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요것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스스로 너의 영웅이 되거라. 자, 요 구절이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조금 괴리감을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특출난 것이 있어야만 특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믿어요. 어떤 것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으면 너는 단지 그것을 특별하다고 믿으면 된다. 이 구절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장기간 쌓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특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점차 쌓이면 결국은 특출난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라 가지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잡아보면 유전자와 관련해서 어떤 유전자가 특별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아이 쇼핑인가? 그 되게 좀 끔찍하게 느껴졌는데 사실 그렇긴 합니다. 그런 세상도 있죠. 우리가 너무나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평범하고 가정은 이래야 한다, 엄마는 이래야 된다, 아빠는 이래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의 표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표준에 맞지 않은 삶도 있습니다. 그런 삶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오히려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 얘기들이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얘기가 잠깐 샜는데 어쨌든 그런 특별한 유전자를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어드립니다에서 그 되게 좋아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과학자신데 그분이 우리 유전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전자가 살아남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우성 유전자나 열성 유전자가 사실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열성 유전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등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어, 특별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구절이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특별한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삶을 살고 있고 특별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존감 있는 멋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화면은 쿠쿠팬더 1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쿠쿠팬더가 스스로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 이 보물이라고 이게 이제 누군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센 어떤 사람이 아니죠. 어떤 악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펼쳐봤더니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죠. 이 장면의 의미가 되게 와닿았습니다. 결국은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영웅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스스로를 완전히 믿고 자신감 있게만 해 나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쿵푸 팬더가 악을 물리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이 방법이다. 우리가 스스로의 영웅이다. 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